저에게 정말 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이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가능할 것 같다 라고 저도 말씀드릴 것 같아요. 이론상으로는요. 네, 안녕하세요. 전지적 변호사 시점 현변입니다. 저는 가능한 법률적인 관점에서 사건을 객관적으로 리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사건이 바로 동덕여대 사건인 것 같아요. 유튜브 댓글로도 여러분들께서 동덕여대 사건에 대해서 리뷰를 좀 해달라고 요청 주신 분들이 많았는데요. 특히 학교 측의 손해에 대해서 이거를 어떻게 피해 회복을 해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갈등적인 요소와 이슈에 묻혀서 실제 어떤 방식으로 손해가 산정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이 진행되는지를 잘 다뤄주지 않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제가 설명 좀 드리려고 해요. 뉴스에 나오는 내용들이 어마어마하죠. 청구 금액이 54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총학을 비롯한 대학생들이다 보니까 금액적으로 봤을 때 학생들이 인생이 꼬일 정도의 거액의 금액이 아닌가라는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약간 도파민이 터지죠. 그 구체적인 내역을 봤을 때 업무방해로 인해서 외부 행사를 하지 못한 게 있고요. 이게 약 3억 원으로 추산이 되고, 기타 기물의 파손, 특히 전 학교 내부에 걸쳐서 다행되었다고 표현될 수 있는 낙하를 이용한 낙서와 재물손괴에 대한 복구 비용이 상당히 좀 많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뉴스에 보면은 이 54억의 청구가 가능할 것이다 라는 취지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죠. 저에게 정말 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이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가능할 것 같다 라고 저도 말씀드릴 것 같아요. 이론상으로는요. 이론상이라고 말씀 좀 드린 거는요, 이론상 가능하다와 실무상 실제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가를 따져봤을 때는 그렇게 확정적으로 다 배상받지는 못할 수도 있다, 그렇게 쉬운 소송은 아니다 하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이 손해배상 소송이 쉬운 소송이냐 라고 되물어보신다면 전혀 쉬운 소송이 아니고요, 법리적인 난이도가 높다기보다는 손이 많이 가는 소송, 변호사나 로펌에서 인력을 갈아 넣어야 되는 그런 종류의 소송이에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런 소송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라고 해요. 민법 750조고요. 불법이 있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는 건데, 기본적인 개념은 불법행위와 손해가 연관관계가 있어야 돼요.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고 표현하는데,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불법행위와 손해를 각각 입증하는 거. 불법행위도 입증을 해야 되고 손해액도 입증을 해야 돼요. 자, 일단 54억 원의 손해, 이 손해액이 실제로 54억 원에 이른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이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각각의 피해마다 어느 정도의 손해가 발생하고 어느 정도의 복구 비용이 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리스팅이 가능할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손해액 자체는 입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럼 관건은 뭡니까? 불법행위만 입증을 하면 되죠. 뉴스나 신문 기사를 보면요, 학생들이 이 총학을 기점으로 해서 아주 조직적으로 불법행위를 했기 때문에 공동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만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 편하죠. 공동 불법행위라는 개념은요, 이 모든 손해액을 이 모든 인원들이 공동으로 연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공동 불법행위이고, 공동 불법행위가 인정되게 되면은 부진정 연대 책임이라고 해가지고 이 모든 사람들이 이 모든 책임을 함께 져야 된다. 그러니까 학교 측은 한 명이라도 잡고 54억을 다 청구할 수가 있고, 그 모든 금액을 누구에게라도 청구하고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진짜 인생 망한 게 아니냐, 그런 결론에 이르고 있는 것들이 현재 뉴스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이 공동 불법행위를 입증할 수만 있다면, 만약 법정까지 간다면 학교 측은 당연하게도 공동 불법행위다 라고 먼저 주장을 해볼 겁니다. 그런데 판사님이 봤을 때 이 모든 불법행위와 이 손해들이 이 모든 학생들이 공통된 단일된 합심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냐, 그것에 대한 입증 자료가 있냐 라고 물어보면 그게 명확하게 입증되지는 않았다고 봐줄 여지가 큽니다. 무슨 소리냐? 이 학생들이 어떤 범죄 조직은 아니잖아요. 이 학생들이 애초에 모인 게 이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해야 되겠다라고 모인 것은 아니고 어떤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 모인 거잖아요. 지금 결과적으로 불법 행위를 자행한 행위가 발생하면서 손해를 발생시킨 건 맞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범죄 조직이 아니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실제로 행위를 했든 안 했든 모두에게 모든 손해배상을 청구시킬 수 있다,
그렇게 보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아니라 이 판사님이 그렇게 볼 거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해줄 게 아니라면 우리는 원론으로 돌아가야 돼요. 원칙적으로는요, 이 각각의 손해들이 있잖아요. 이 천 건 만 건의 행위에 대해서 다 특정을 해야 됩니다. 누가 실제로 이 락카치를 했냐, 누가 실제로 기물파손했냐, 누가 실제로 폭행을 했고 감금행위했고 업무방해 행위를 했느냐 특정을 해가지고요, 이름표를 다 달아야 됩니다. 물론 교점은 있겠죠. 주도를 했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어떤 행위에서 일련의 기능적 행위 지배가 있을 수는 있어요. 직접적으로 락카치를 하진 않고 또 직접적으로 업무방해 행위를 하진 않았지만 기능적 행위 지배라는 것을 통해서 어떤 지휘를 하거나 지시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도 좋아 라고 방조행위를 했거나 이런 정도의 행위가 있다면 기능적 행위 지배를 인정을 해서 공동불법행위가 될 수는 있어요. 그 외의 학생들, 그 중간 계층에 있는 사람들, 내가 직접 행위를 하진 않았고 실제 그런 행위가 발생하는지도 잘 몰랐던 학생들, 그런 학생들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행위 책임을 물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학생들을 보면요, 마스크 쓰고 있죠, 모자 쓰고 있죠, 두꺼운 패딩 입고 있죠. 그러면 원고가 되는 이 학교 측 입장에서는 실제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 미숙이가 뭘 했고 미자가 뭘 했고 이거를 특정하지 못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각각의 손해에 대해서 이름표가 달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실제 행위자가 특정 안 되거나 공범 관계가 제대로 특정이 안 되면 100% 이 소송을 수행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어요. 학교 측에서는 CCTV 300대를 모두 이제 검토를 좀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개별적인 학생들에 대해서 어떤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나 아닌데요? 저 패딩 나한테 있는 건 맞지만 그때 누구 빌려줬어요. 내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발뺌하게 되면은 실제로 그 사람이 행위한 것인지 아니면 공범 관계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입증하기가 대단히 난감해질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런 경우에는요, 민사소송으로 바로 가는 경우는 잘 없고요, 오히려 원고는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신원을 100% 특정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수사를 할 수 있는 건 누굽니까? 수사기관이죠. 경찰, 검찰,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는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필연적으로 형사 고소 고발이 필요해질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인 겁니다. 경찰은 기본적으로 수사 권한이 있기 때문에 몇 % 이상 특정돼 있는 사람에게는 사람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수사 권한이 있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서 이 사람에게 공모관계가 있다, 업무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가 있고 신원을 특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특정된 신원을 토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되는 그런 종류의 수사인 거죠. 사실 이 모든 얘기들이 불법행위를 조직적으로 하기로 마음을 먹고 공모가 있었다, 그렇게 전제가 된다면은 너무 쉬운 소송이에요. 공모관계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이 모든 학생들에 대해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범죄 조직은 아니잖아요. 그건 좀 전제를 좀 하고 갑시다. 어떤 조직적인 불법행위를 하기로 공모를 했다,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물론 개 중에 불법행위를 불사하고서라도 우리의 의사를 관철하자라고 해서 지휘를 하거나 조직적으로 계획하고 공모한 정황이 발견된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총학의 지휘부나 실제로 지시를 했던 인원들의 경우에는 그 모든 책임에 대해서 연대 책임을 져야 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그런 인원들의 경우에는 진짜 인생이 망한 것과 같다, 좀 인생 하드모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는 있는데, 모든 학생이 그러냐? 그렇지는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특정하는 데 들어가는 그 손이 너무 많이 가고요, 난이도가 정말 상상을 초월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어떤 단톡방의 대화 내역을 확보한다거나 어떤 회의록을 확보한다거나 그 공모관계를 비교적 증할 수 있다라고 보면은 너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각각의 손해를 직접 했던 인원들, 그에 대해 지시방조를 했던 인원들, 교집합을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특정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희가 이런 집회나 시위를 한두 번 본 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에 집회나 시위는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손해가 크게 발생되는 형태로 시위를 하진 않습니다. 다 그렇진 않아요. 실제 기물 파손액이나 손해액이 이 정도로 많이 잡히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다른 비교 사례를 보면은 폭력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책상만 엎었죠? 너저분하게 폭력적으로 시위를 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밀가루만 뿌렸죠? 그냥 이건 털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이거 락카치라고 이렇게 업무 방해를 하는 방식으로 집회를 하게 되면 이거는 손해액이 만만치 않게 나올 수가 있어요. 왜 이런 방식으로 본인들의 의사를 표현하는지 정말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성인이고 대학생인데 이렇게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의사를 표현하지 않더라도 의사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어요.
있어요. 의사를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손해를 입혔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자기 말 들어달라고 이렇게 타인이나 학교에 너무 큰 손해를 발생하는 형태로 불법 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정말 옳지가 않습니다. 당연하게도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텐데요. 오히려 지금 피해자인 학교 측에서는 너무 손이 많이 가는 형태로 피해가 번지고 있다 보니까 어떤 방식으로 이 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을 준비하고 실제 청구가 이루어질지 저는 이 부분이 좀 관심이 가는 부분이네요. 자, 오늘 내용이 흥미로우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고소는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당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꼭 필요해진 고소의 기술, 이 책에서 확인하세요. 지금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